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전략은 물론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탄탄한 전략을 우리 세워보아야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코스피는 힘이 없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나 관련된 종목들 덕분에 9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실지 일단 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총 상위 2차 전지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수급 쏠림이 컸었는데요.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또 반도체 그 중에서도 첨단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방산과 원전, 재건 등 이슈 소멸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고 다른 섹터 역시 좀 추세가 많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다른 섹터는 좀 반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아닌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 쪽은 눌림목을 주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 예. 강섹터의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 두 섹터를 계속 빨리 가는 쪽 그리고 많이 가는 쪽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고 그래도 쉬는 날에는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어주면은 좀 다시 한번 비중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허연남 대표님이랑 맥락은 같은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시장 전망치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보다는 소폭 조정이나 또는 상승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좀 약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순환매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수급 쏠림이 여전히 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편하게 대응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일장 전망에 따른 백발백중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기다리면서 보수적 접근, 2차 전지, 첨단 반도체 순환매, 조정받는 실적주에 관심을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김호영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이거 좀 우리 시청자님들은 위쪽을 바라시는데 약간 초 치는 건 아니시겠죠? 예,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도 당연히 초를 치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힘을 복돋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저도 역시 상방으로 방향성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양대 지수의 위치를 보면 모두 전고점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고점 자리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기 위해선 그리고 돌파를 해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선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 하반기 전체 시장, 앞으로의 주식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전고점 부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구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숨고르기, 조정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모멘텀이 부재 중인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7월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한 번 더 올린다면 언제쯤의 시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7월에 이제 빅 이벤트가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불확실성의 요인이기도 하죠. 예, 이에 따른 이제 보수적인 대응 전략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허 대표님, 2차 전지와 첨단 반도체 순환매에 집중하라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주도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첨단 반도체인 거는 뭐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고,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추세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금 우선은 2,600선, 이제 900선이라는 작년 6월 수준의 변곡점입니다. 추가 모멘텀과 그리고 또 수급은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오늘 상승 탄력을 보였던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시초가가 갭상승 출발했을 때는 오히려 한 구간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고 오히려 쉬는 쪽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박 이사 보면은 종목별로 순환하는 흐름이 있을 때 더 건전한 상승이 발생하곤 하죠. 예, 이러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현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정받는 실적주에 주목하라라는 언급을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일까요? 네, 사실 지난주부터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속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은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곳들이 이쪽 섹터일 거거든요. 지금은 다들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상승하다 보니까 이 섹터에만 좀 관심이 좀 집중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나 조선주들의 저가 매수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반도체 수익 난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자동차나 조선주 쪽으로 저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이사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도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많이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내일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세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렇게 세 개의 섹터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왼쪽 가슴에 섹터를 딱 붙여주셨는데요. 자, 먼저 김호영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핵심 섹터로 자동차를 가져오셨는데요. 하반기 기대되는 섹터인 것은 알겠는데 내일장에도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내일장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신현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 섹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만간 곧 다시 한번 핵심 섹터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주에도 자동차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성화이텍, 에코플라스틱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2차 전지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2차 전지 외에 다른 종목을 고른다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 그 안에서도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핵심 섹터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자동차 관련주 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자동차 기사와 함께 많이 언급된 섹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수출 성장 국면의 자동차와 달리 지금 현재 반도체는 기대감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지만 수출 실적은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의 반도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랑 AMD 등 이런 반도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영진들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성능 반도체인 HBM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HBM 시장이 뜨거워지면 이 HBM을 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 회로기판인 PCB 시장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기술적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 태성이나
대덕전자와 같은 종목, 눌림목 구간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좀 조정받는 구간 공략을 하시면서 신고가를 노려보시는 전략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이야기와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까지 이거 일석이조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허해남 대표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꼽으셨는데 이게 이제 조금 두 분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계속 그 강조드렸던 이제 1선발 야구에서 말하는 1선발, 2선발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충분히 현재 포트에 약 한 50에서 60%가 확보되셨다면 이제 다음 주도 섹터로 준비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영순위가 바로 자동차 부품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주도 섹터들의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 실적 상승과 또 관련된 중소형 자동차 부품들의 탄력성은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역시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화신과 그리고 성우 하이텍, SL인데요. 특히 이제 화신은 이제 자동차 샤시 및 차체 각종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로 해서 주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타점인데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돌파 시작점인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000원부터 18,500원 라인까지의 좀 충분한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신현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건데요. UAM 이것에 주목하라.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종목들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UAM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도 테마주였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다음 달입니다. 이제 8월부터 UAM이 1단계 실증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도심에서 2단계 실증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과 통신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실증 사업을 마치게 되면 25년도부터는 상용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관련된 회사로는 현대차 및 하나시스템, 베셀 이런 회사들이 좀 있겠지만 가장 대장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2019년부터 전담 부서까지 만들면서 이 UAM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21년에는 슈퍼널이라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기체 개발에도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UAM 관련된 시세를 아직은 반영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 한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산텔레콤입니다. 기산텔레콤은 자회사인 모피언스가 국내 유일하게 항공항행 안전 관련된 DVOR 장비를 자체 개발했는데요. 최근 기산텔레콤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한번 좀 들어와 준 그런 상황입니다. 1차 급등이 있었고 지금 한 2주 정도의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00원대에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UAM 관련주에 가지고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호영 대표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UAM 관련주들 혹시 어떤 관점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테마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최초, 그리고 혁신, 독점 이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심항공 모빌리티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고요. 그리고 교통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스마트폰, 전기차가 테마에 머물다가 섹터로 성장한 것처럼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잘 키운다면 아주 위대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새로운 관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내일장 핵심 업황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